네, 안녕하세요. 양수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투자자분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크게 이 세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 자체가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돈이 몰리는 섹터가 어디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섹터 내에서 좀 더 수급이 좋고 차트가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저는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첫 번째, 한국 주식시장 자체가 거대한 상승 모멘텀으로 돌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이유들을 명확히 정리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 영상 내용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편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이 있으실 겁니다. 각 주식들의 정확한 목표가를 잡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아니, 정확한 목표가를 어떻게 잡을 수 있다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거 보실까요? 화면의 차트는 제가 목표가를 잡을 때 사용하는 트레이딩 뷰라는 차트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 가격의 저점 그리고 고점, 마지막으로 저점과 고점 사이에 되돌림 자리,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있으면 우리는 주식의 목표가를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잡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 차트는 삼성전자 월봉 차트인데요. 목표가를 잡는 해당 도구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파동의 저점 그리고 고점, 마지막으로 저점과 고점 사이에 되돌림 자리를 이어서 그러면 상단에 타겟 자리 두 군데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자리를 1차 목표가,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가격대를 2차 목표가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물리는 일 없이 정확히 아주 적절한 익절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에코프로에도 동일하게 목표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는 에코프로 주봉 차트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과 고점이 나온 이후 발생한 중간 되돌림 자리,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이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고점 부근에서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가 굉장히 좋은 타점을 잡아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월봉과 주봉 말고 일봉 차트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작년 말부터 많은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동양생명보험 보통주 일봉 차트 마찬가지로 목표가 도구 적용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가 타겟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피보나치 확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보나치 확장. 그런데 문제가 이 피보나치 확장 도구를 우리가 사용하는 증권사, 이 HTS 프로그램에서는 지원을 안 해요. 저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도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용하게 툴을 쓰고 있는데 아마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나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제가 목표가를 직접 도출을 해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요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목표가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돈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드려요. 제 영상을 봐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원하시는 종목 말씀만 해주시면 목표가 제가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언제라도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식시장 코스피가 엄청난 대상승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 그것은 바로 글로벌 통화 공급량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화 공급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 내용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영상 그냥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돼요. 통화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주식시장 같은 곳에 투자될 수 있는 현금화 자산들, 이 자산들의 절대적인 양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경험했던 2020년 과거 코로나 시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 통화 공급량이 급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M2 통화 전년 대비 증가율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20년 이렇게 전 세계 통화 공급량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를 했던 시기,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의 주식시장 또한 거대한 유동성에 힘입어서 기록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관점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정리해보면
앞으로 우리의 통화 공급량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 미래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유럽의 중앙은행은 무려 6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 주식시장이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더해서 중국 또한 지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1조 위안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미국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3월부터 미 연준은 양적 긴축 속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이란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 지난 4월부터 미 연준이 미국채의 월간 상한한도를 250억 달러에서 그냥 50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는 원래는 매월 시장에서 25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이 연준으로 흡수가 되다가 이제는 50억 달러만 연준이 빨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시장에는 추가적으로 2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 연준은 아직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고 있죠.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많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로 사실상 이렇게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또한 그다지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특히 월러비 연준 이사는 미국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국의 유동성 공급 그리고 금리 인하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요. 아까 보셨던 이 M2 통화 공급량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 통화 공급량이 급증을 하고 그 이후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의 통화 공급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시기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 또한 이 통화 공급량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통화 공급량이 증가했던 2020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는 역사적인 수준의 주식 불장이 펼쳐지고 이 통화 공급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던 2021년 중순 이후부터 코스피가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곳 자체가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통화 공급량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외인들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이 평균적으로 지난 5년간 33%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날수록 한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렇기에 지금처럼 글로벌 통화 공급량이 증가를 앞두고 있는 시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거대한 상승 모멘텀을 앞두고 있다는 말과도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셔도 차트적으로도 대단히 좋은 점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가장 강한 저항선의 역할을 했던 가격대를 최근 깔끔하게 상방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큰 하락을 유발했던 가격대를 뚫어냈다라는 것은 이제 코스피 시장 전반에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뜻이고요. 실제 수급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외인들의 매수는 앞으로 더 들어올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최근 개인들의 매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주고 있는 점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질문, 한국 주식시장 자체가 상승 모멘텀인가에 대한 답,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제 영상 마치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던 종목들 수익이 났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소통방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고요. 매일 오전마다 이렇게 급등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 클릭되는 정상적인 소통방이고요. 제가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지난
5월 29일이 종목을 보내드렸던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부터 다시 한번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종목 3개 보내드렸습니다. 태웅, 실리콘2, 메타바이오메드. 그래서 먼저 태웅 차트 한번 복귀를 해보면 종목 추천이 나갔던 5월 29일 이미 16%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연달아서 더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 월요일에는 20%가 넘는 추가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던 실리콘2 마찬가지로 5월 29일 장중 6% 가까이 상승을 했고 지난 월요일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 종목이었던 메타바이오메드 추천이 나갔던 5월 29일 8%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후 소폭 가격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방 통해서 당일 급등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제 개인 전화번호로 소통방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인 것으로 알고 제가 바로 소통방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저희 소통방은 별도의 조건 없이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는 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돈 받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식 정보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 소통방 편하게 들어오셔서 매일마다 조금이라도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